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2월 16일 오후 6시 12분 노안으로 선종하셨습니다. 한국 가톨릭 신자들 못다드린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함께 꾸던 꿈 채 다 이루지 못했는데 온 세상이 침묵하는 것 같은 이 시간, 당신 떠나신 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바보처럼 늘 웃던 당신이었습니다. 산처럼 든든하고 바다처럼 푸근하던 당신이었습니다. 무거운 짐 벗어두고 당신이 떠난 오늘, 이제야 고백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침으로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주셔서 감사하는데 잠깐 생각해 요 아픈 것만 안 주시면 더 좋겠는데 그러다가 내가 생각을 또 바꿔요. 아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당신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려고 이 고통을 주시는 거다. 그런 의미의 고통이니까 감사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스스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것, 혹시라도 상처를 드린 것, 실망을 드린 것,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용서를 청합니다. 교구민 여러분이 맡아주신 모든 기도와 봉사, 베풀어주신 사랑과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피를 흘리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겠습니다. 주영님의 선종 소식에 가슴에 메어지는 슬픔이 몰려옵니다. 용서, 화백, 그리고 사랑,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옵소서. 식민지 조선에 가난하던 소년. 당신께도 수많은 꿈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당신은 원치 않았던 길, 사제의 길에 순명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거는 가난한 이들 우리가 만나면은, 가난한 동네에 가서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는 대체로 내 경험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의미로서는 보다 더 그 인간적인 인간, 그 인정을 더 느끼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 이상스럽게. 근데 가난한 동네에 가서는 말이지, 뭐 부자 동네에 비해서 성당도 초라하고 가난하지만은 뭔가 사람들과 더 가까운 것 같은, 정이 더 오가는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거. 예. 조그마한 것도 더 나누는 그런 또 정신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있는 것 같이 보여요. 100만여의 천주교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수환 대주교의 교구장 착주와 스기 70도를 맞이하는 명동성당에서 엄숙히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착주와 스기는 대주교 승품 예식도 동시에 거행됐는데, 착주와 스기란 주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성직자가 교구장으로서의 권한을 정식으로 발하게 되는 천주교회의 의식입니다. 우리나라 천주교 사상 처음으로 로마에서 주계경 서품을 받고 돌아오는 김수환 서울 대교구장이 교황기를 든 성직자와 신도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환영을 받은 김추기경은 이 영광은 한국이 세계 속에서 신장했다는 증거이며 순교 순혈들이 흘린 피의 대가라고 겸손하면서 나 자신과 교회가 져야 할 무거운 책임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불면의 밤을 지새며 오해와 불신의 장벽 앞에 엎드려 울면서, 그렇게 당신은 우리의 손을 잡고 깊고 세차게 흐르는 시대의 강을 앞장서 건넜습니다. 지금부터 서울대교구 교구장이신 정진석 추기경님의 수레로 선종하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입관 예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상에서도 주님의 자비로 성인들 반열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식과 광명의 행복을 누리다가 성인들과 함께 뽑힌 이들 대열에 들어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기억하는 김추경님은 한평생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봉사하신 사제였습니다. 지난 2006년 2월에 제가 추기경으로 소임되는 발표가 있었을 때 김추기경님께서는 이제야 다리를 뻗고 잘 잘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존경하는 추기경님, 추기경님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팬들이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번엔 정말 놀랐습니다. 전국 각 교구의 성당과 빈소에 추기경님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밀려드는 인파가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우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의지하던 아버지 같은 분을 잃은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휑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어서 성당으로 빈소로 모여와서 몇 시간씩 기다리며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해 드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 우리 마음의 눈이 멀었습니다. 추기경님의 모범으로 이 눈이 열리게 된다면 이는 더 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미움과 갈등과 욕심의 강막을 벗겨내고 사랑과 화해와 희생의 강막을 이식하면 평화와 행복이 올 것입니다. 추기경님은 이제 해화동 할아버지가 아니라 한국의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추기경님, 저는 믿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서 오너라, 내 사랑하는 바보야. 그만하면 다 이루었다. 와서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평안히 가십시오, 추기경님.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면 당신께서 평소 불쌍히 여기시고 애틋하게 사랑하셨던 우리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말씀. 사랑한다. 고맙다는 그 소박한 두 마디가 천둥 같은 울림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가셨나요? 내 나이 85,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연히 과거를 되돌아보게 된다. 66년 전 1941년 일본 상기대학에 갔을 때 당시 학생교사 사감이셨던 키스터 신부님이 나를 보고 기린나라고 하셨다. 행운하라는 말씀이었다. 처음에는 이 뜻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하지만은 돌아보면은 이 말씀 그대로 나는 정말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 비해 여러 가지 의미로 행복한 일생을 살아갔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기 위해 부모와 집 모든 것을 떠난 사람은 현세에서도 박해도 받겠지만은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셨다. 이 말씀 그대로 본래는 다른 길을 가려다 주님이 어머니를 비롯하여 이런저런 분들을 통해 일러주신 사죄의 길을 살아온 나는 현세적으로도 100배 아니 그 이상의 상을 받은 삶 속에 살아갔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맞이할 죽음을 거치면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자비에 지극하신 하느님은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생명, 오 펠릭스 꿀바, 오 복된 탓이야. 이제 나는 나를 이렇게까지 큰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도 감사를 드리고 또 드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주님께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오늘 가톨릭 독서 콘서트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로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올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김수환 추경님 선종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런 해를 기리기 위해서 저희 본당에서는 김수환 추경님에 관한
독서 콘서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런 김수환 추기경님 정말로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한국 사회의 큰 어른으로서 그분을 우리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의 말씀과 모든 행적, 네,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지금도 이 시대 김수환 추기경님이 정말 다시 살아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분을 통해서 이충렬 작가분과 또 맹경순 아나운서 두 분의 대담을 통해서 네,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또 회고하는 또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좋은 그러한 영향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제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독서 콘서트를 통해서 김수환 추기경님을 기리고 또한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본받고자 노력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이충렬 작가와 맹경순 아나운서에게 당신의 사랑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김수환 추기경님을 본받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도 당신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렇게 마이크가 앉아서 하게끔 높이가 조절이 되어 있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본당 김민수 신부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맹경순 아나운서입니다. 이제 이충렬 선생님과 함께 오늘 영상으로 보셨지만 다시 한번 이 가신 분의 행적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신앙을 우리의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3년 전 2016년 2월 16일 선종 7주기 때 출판이 됐습니다. 서울대교구 교회인가를 받은 유일한 공인 전기가 되겠습니다. 1권은 신을 향하여, 2권은 인간을 향하여 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오늘 저자이신 이충렬 실베스테 선생님과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이 책은 염수정 추기경의 추천사와 함께 또 현재 국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강 교수님의 감수를 받았고 서울대교구 교회인가를 받은 공인 전기인데요. 이따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강 교수께서 그 감수의 글을 써주셨는데 그 안에 이 전기의 목적 그리고 의미 그리고 가치가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발췌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인물의 전기는 그 사람이 걸었던 길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작업이거나 그의 영웅적 면모를 제시하면서 그를 모방하도록 강요하는 도구일 수는 없다. 한 인물의 전기는 대상 인물에 대한 가감없는 서술을 통하여 그의 인간다움을 드러내주며 그의 진실을 전하려는 작업의 결과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기를 저술하는 작업은 특정 인물이라는 조그마한 창문을 통해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는 일임에 틀림없다. 단재 신채호는 역사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의 세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그 자신의 고유한 견해라기보다는 근대 역사학에서 일반화된 관념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구체적 존재로 드러남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 인간이 한 일에 대한 서술과 의미 부여 작업을 역사라고 한다. 단재 신채호는 한때 역사상의 위인이나 영웅을 중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안 가서 이를 포기하고 역사 발전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역사의 주역이라고 보았다. 추기경, 김수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편의 평전과 어록이 간행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작가 이충렬은 추기경, 김수환을 다시금 조명하고자 했다. 그런데 그가 수행한 이번의 작업은 종전의 평전이나 어록을 모아 집대성한 작업이 결코 아니었다. 이충렬은 이번의 작업을 통해서 다른 작가들이나 연구자들이 드러내지 못했던 김수환의 전체를 새롭게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격동하는 시대를 살았던 추기경, 김수환의 생애는 개인사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은 한 개인의 전기임과 동시에 당대를 살았던 교회 안팎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집단 전기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 책은 김수환, 추기경, 당대의 한국 현대 교회사와 한국사 이해 지름길이요 마중물이 된다. 물론 작가 이충렬의 작업에는 김수환의 전통적인 종교 활동에 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서술돼 있다. 그 때문에 이 책은 오히려 일반 독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종교 활동 영역에 대한 새롭고 폭넓은 인식을 줄 수 있다. 그의 작업을 통해 한국 현대 인물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작가 이충렬은 이 모든 일을 해냈다. 이제 이충렬 선생님과 함께 추기경, 김수환 그분의 삶을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충렬 선생님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평일날 저녁 늦은 시간에 이렇게 본당이 꽉 차도록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글 쓴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교회사연구소 소장 신부님과 몇 분이 오셨는데 참 그분들 앞에서 이 우리 김수환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수환 추기경님의 삶은 결국에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의 삶과 씨줄 날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또 혹시라도 잘못된 얘기를 전하지 않을까 몹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약 1시간 15분에서 20분 동안에 걸쳐서 그래서 가능하면 9시 반까지 마치려고 그럽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얘기도 너무 늦으면은 좀 지루합니다. 그렇지만 1시간만 동안은 가능하면은 그 시간 안에 많은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그 영성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란 무엇보다도 그 자료의 성실성과 정직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서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왜 쓰게 되신 겁니까? 좀 무리한 욕심이었었는데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생전에 그 당신의 전기는 당신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써라. 그전에는 전기를 쓰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록책이 주로 많고 이렇게 시대별로 한 1, 20년 이야기가 있어도 온 생애 87년의 생애를 그때 뭐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87년이 아니겠지만 그 생애를 총체적으로 다룬 전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기경님이 선종하시고 나서 교회 또 주변에 훌륭한 작가들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수녀님도 계셔서 혹시 누가 쓰시나 하고 한 4년 정도 기다려봤는데 아무도 안 쓰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대교구 홍보부에 가서 이걸 좀 쓰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하여간 제주거 써서 좀 갖고 와봐라. 그래서 했는데 한 3년이 걸렸고 이 추기경님은 그 살아오신 폭이 너무 넓고 깊으셔갖고
한 권에 도저히 한 권에 정리를 한다는 건 추기경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스티브 잡스 전기도 900페이지인데 김수환 추기경님 전기는 1000페이지는 넘어야지 하고 하다 보니까 550페이지짜리 2권이 됐어요. 1100쪽. 이걸 벽돌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거 좀 꼭 읽어봐라 하는 말을 권유를 잘 못합니다. 근데 참 이런 얘기하면 조금 가지만은 또 읽기 시작하면 재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두껍지만은 한번 이렇게 읽어봐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수집 시간과 붓을 들어서 쓰기 시작해서 놓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만 3년이 걸렸는데 쓴 시간보다 자료 수집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때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추기경님한테 같이 이렇게 몰입이 되고 동화가 되는데 어렸을 적에는 대구 대교구에 계셔서 대구교구에 사진이 있고 서울로 올라오셔서는 또 관리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라서 막 흩어져 있고 또 개인한테도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사진 자료 수집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추기경님이 당신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히 독일 유학 이런 부분은 그냥 못 받고 왔어요. 곧 한 줄로 간단하셨는데 그때가 생애 영성을 적어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걸 다 얘기하려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시고 나중에 누가 정리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유학 시절, 그 다음에 왜 독일을 갔나, 그리고 독일 유학 갔다 오셔서 도대체 어떻게 세계 최연소 추기경이 되셨나 그런 과정들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삶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타고 갈 타임머신은 1922년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지 3년 후입니다. 군위에 지금 그 초가집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김수환 추기경 생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따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지만 추기경님이 그걸 그림으로 그리시면서 옛집 이렇게 쓰셨습니다. 5살 때부터 살던 집이다. 그러면 도대체 집이 어디였었느냐? 그 기록이 잘 없었는데 없어서 막 혼선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표지석도 없습니다. 근데 어디냐 하면은 대구 교구청 건너편에 지금 보성 황실 아파트에 있는 데라는 그런 조그만 인터뷰 기록을 남기셨고 그 다음에 제가 생존에 계시는 조카분한테 확인을 했더니 거기에요. 그래서 그때는 다 초가집입니다. 그래서 초가집에 번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본적은 어디로 돼 있냐? 대교구청 주소. 그래서 대구교구 옛날 신부님들의 호적은 전부 다 본적이 대구시 남산동 59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구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부모님이 이 옹기전을 하셨습니다. 저쪽 김천 쪽에서 옹기 가게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구교 옛날 교우분들은 다 대부분 그러니까 박해 시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신자고 옹기장입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도 당신의 아우를 옹기로 했는데 생전에 한 번도 사실은 안 쓰셨어요. 왜 그러냐면 가톨릭 신자들은 이 세례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조선 시대처럼 아우를 쓰느냐. 그래서 그거는 덮어 썼는데 나중에 선종하시고 나서 끄집어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옹기를 했는데 큰 아버님이
무슨 장사를 하시다가 이 옹기증까지 은행에 담보로 맡기셔서 돈을 꺼내셨다가 망하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이제 또 다른 이제 옹기촌이 있는 선산으로 가고, 그러고서는 선산에서 국화빵 어머니가 팔아서 그 서커스단 옆에서 그거 팔다가 군이 용대리라는 곳으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나중에 이걸 공소로 내놔서 용대 공소가 된 거고, 이게 그 당시에 가실 본당에 여동선 빅토르 신부님이 1년에 2번 와서 미사를 집전하셨고, 그 옆에는 또 이런 하는 유신회가 하는 옹기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복원을 옛날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유신회 집하고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토요일 날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옹기 하는 데서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서 했고, 옹기 장사는 큰형 둘째 형님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동네를 다니면서 팔아갖고 한 일주일 열흘씩 팔고 오시면은 며칠씩 그냥 알아서 들어놓으셨다. 왜 그냥 풍찬 노숙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옹기를 들고 머리에 들고 이렇게 파셔갖고 너무 힘들게 걸어 다니셔갖고 나중에는 다리에서 바람이 든다. 전 사실 지금도 다리에서 바람이 든다는 게 얼마만큼 통풍 같기도 하고요.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아주 큰 고생을 하면서 김수환 추기경님 이렇게 해서 나중에 폭삭 늙으셨습니다. 이렇게. 응? 참. 그리고 그 어머니 쪽이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왼쪽에 계시는 이 분이 그 이모분인데 결혼을 안 하고 신부님처럼 평생을 살아서 대구에서는 서동정이다. 이렇게 동정 마리아가 아니라 동정 베드로쯤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에 했던 천주 성교 공과라든가 뭐 성교 요리 문답, 옛날엔 요리 문답 이거 한 뭐 200개인가 달달달달 외웠어야 됐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67년도에 영세 받을 적에 그때도 이 요리 문답을 갖고 외웠어요. 그래서 동네 가면은 가톨릭 신자촌 애들이 달달달달 외웠는데 김수환 어린이도 달달달달 외웠다. 네. 그런데 그 옛날 그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은 아들들이 빨리 커서 살림의 기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을 텐데,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소신학교 진학을 하게 됐을까요? 어머님이 이제 믿음이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김수환 어린이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해소병으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아까 이모부랑 대구에 사니까 이제 대구를 가는데, 그때 이 대구교구, 서울교구, 평양교구의 그 프랑스 신부님들의 목표가 있었어요. 한국 신학생들을 키워서 빨리 한국 교회를 한국 신부한테 이렇게 사목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신학교를 지어놓고 했는데 도대체가 학생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천주교 그 경향 잡지라든가 또 신부님이 입학때 되면은 강론 때 계속 말씀을 하셨대요. 아이들을 신학교에 바치면 주를 위하여 피를 흘림과 같다. 그래서 신학기를 앞두고 권고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천주님 앞으로 아들을 영영 보내드림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강론을 듣고 오셔갖고 니네 신부가 되라. 형제니까는 두 형제를 다. 그 당시에는 두 형제가 신부인 집이 또 거의 없었을 시절입니다. 그랬더니 형님이신 김동한 어린이는 네 어머니 했는데 김수환 어린이는 조금 쭈삣쭈삣 했었다. 그런 또 전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두 아들을 신학교를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하시게 됐는데, 이렇게 쭈삣쭈삣 했는데도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정말 아무도 짐작을 못했겠죠. 예, 이게 그 삐쭉삐쭉했던 결정적 이유가 이 육효전이라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다 주신 알록달록한 책이었었다. 거기에 보면은 김효징이라는 시골 출신의, 여기 보면 김효징 이름이 나오는데, 시골 출신의 머슴이 어떻게 장사 수완이 있어갖고 그 주인집 딸과 결혼해가지고서는 부모님 봉양을 잘했다. 그래가지고서는 나도 대구에 가서 장사해갖고 한 19살 때쯤 되면은 어머니한테 인삼 다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너는 하나님한테 인삼 다려드려라. 그래가지고서는 거역을 못하고 하나님한테 인삼 다려드리는 길로 가시게 된 겁니다. 네. 성유스티노 소신학교 과정 지난 얘기 또 그 학교 생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10살 때 올라가서 2년을 하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예비 신학생이에요. 소신학교는 이제 중고등학교 5년제고 그 전에 예비 신학교를 2년을 가서 싹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는 봤습니다. 서울대교구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평양교구에서도 했고 대구에서 했는데 10살짜리들이 이제 여기를 쫙 갑니다. 어떻게 가냐? 앞에 있는 건 입학생 1학년. 여기 동그라미 해놓은 게 김수환 어린이입니다. 긴장돼 갖고 주먹 딱 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검은 옷을 나눠주는 건 신부님들 검은 옷,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었다 10살짜리한테 니들은 이제부터 저거 해라. 그러고 구두도 줬대. 앞에 코가 물렀대. 그러니까는 좀 푹신푹신하게 해서 이제 하나의 신학생 비스름한 이제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줄이 1학년 10살, 뒷줄이 11살, 가운데 줄은 좀 섞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참 신학교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부모를 떠나고 집을 떠나는 연습을 하고 부모님은 그래서 대구 이게 그 남산 성당 본당으로 이제 군위에서 이사를 옵니다. 그러고서는 아들을 여기다가 탁 걸어놓으면서 애들이 밤에 자다가 다 온돌에서 자다가 이런 데 자니까 떨어져서 울고 밤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성직자 묘지 있죠? 대구대교고 그 옆에 있었대 화장실이. 그러면 귀신 나온다고 울고 아니 신학교에 예비 신학교 온 놈들이 무슨 귀신들이 나올까 봐 하여간 그러면서 그런 이 혹독한 10살 11살 때 이거를 신앙의 훈련을 받는데 어디 가서 받느냐? 이것이 성 유스티노 학교 안에 있는 경당입니다. 이걸 성당으로 해야 될지 경당이라, 요즘은 경당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교틀이 가운데 있지 않고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신부님이 이 벽을 바라보고 미사를 집전했고 라틴어로 했고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복사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한 겁니다. 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2학년 때 되니까는 뒤에 있어요. 좀 의젓해졌죠? 1학년 때보다? 응? 거의 2년의 혹독한 수련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그 시절 자료는 구하기 쉬우셨습니까? 그 자료가 이제 다 대구에 있습니다. 네. 대구대교구에 있는데 대구대교구에 거기도 교회사 연구소가 있는데 그게 어떤 때는 대구대교구 소속이었다. 어떤 때는 또 뭐 거기 또 대학교 소속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가 많이 없어졌는데 다행히 요 소신학교 유스티노 소신학교 자료는 좀 남아 있는 분을 개별적으로 알아갖고 그래가지고선 이제 복원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는 거죠? 예. 서울에 어디로 왔냐면은 저기 해화동에 있는 지금도 있는 그 동성 중고등학교. 그러니까는 이때는 로타리가 없었을 때입니다.
뒤에 맨 왼쪽에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해화문. 예. 그리고 요게 이제 동성학교가 두 반이 있었어요. 한 반은 상업학교 반, 또 한 반은 갑조 을조 그래서 이제 신학생반. 그거는 서울대교구, 대구대교구, 평양대교구가 세 교구가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만든 소신학교에 있는데 이제 거기를 시험 봐서 들어간 겁니다. 그럼 뭐 그 정도 그때는 아무나 다 들어갔겠지. 그렇잖아요. 떨어져 갖고 예비신학교 가서 재수한 신부님도 제가 알아요. 그분 살아계셔. 누구냐? 서울대교구 최고령 신부님이신 최익철 신부님입니다. 그분은 황해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갖고 한번 떨어지셨대. 그래서 재수해서 동창되셨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는 이제 가장 열심히 해야 됐던 게 라틴어 공부입니다. 이 라틴어를 그 당시에는 미사 집전을 라틴어로 했어야 되기 때문에 라틴어 못하면은 그냥 계속 퇴학. 그래서 보통 졸업을 하는 수가 10%에서 30%. 근데 추기경님은 축농증 때문에 중간에 한 4개월을 쉬셨는데도 낙제를 안 하셨어. 왜? 라틴어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점수가 좋아갖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다 하는 또 전설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시절 성적표도 남아 있습니까? 동성학교 시절 성적표는 이 을조인데요. 신학교반은 그거는 없고 대신학교 성적표는 제가 봤습니다. 공개 안 하기로 하고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말로 공개하는 건 괜찮겠죠. 이 70점부터 95점까지 있는데 어학은 전부 다 95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일 가서 공부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 김수환 추기경이 어학에 상당히 소질이 있으셨지 않았나. 예,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네. 이 동성소신학교는 이미 이제 조금 성장해서 왔을 테니까 적응하시기는 그렇게 어려우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그거는 기록이 안 남아있고 추기경님이 회고에서 참 발버둥 쳤다.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영성 신부님들이 한마디를 하셨대요. 신부란 네가 되고 싶다고 되고 되기 싫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네 뜻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는 일단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또 기도하면 또 다시 마음이 되돌아오고 그래서 사춘기 때는 누구나 다 흔들릴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은 그 사춘기의 시기를 독서 그러니까는 돈 보스코 이야기 뭐 이제 이런 성인들 책들을 보면서 견뎌냈다 이런 회고를 남기셨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효자가 돼서 결혼해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셔야지라는 생각으로 갈등했던 김수환 소년이 언제부터 이렇게 결심을 굳히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까? 이제 아까 그 추기경님 영상에서 말했던 상지대 갔더니 사감 신부님인 게페르트 신부님이 이제 당신에게 길이 나라고 그랬다. 이제 네. 그 게페르트 신부님이 사감 신부님이었었지만 영성 신부님도 같이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 분의 이제 감동 감화를 받아서 성인처럼 됐다는 거는 고등학교 동창들의 대학교 동창들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지대가 영어로는 예수회 가는 겁니다. 서강대학교 형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소피아대, 일본어로는 한문으로 상지대, 그걸 뭐 요새 이제 번역하면은 조치대. 그래서 이게 1941년에 1학년 예과에 들어갔을 적에 맨 요쪽에
얼굴이 안경 낀 학생이 대학 예과 1학년인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3학년이죠. 예, 김수환 이제 청소년. 그리고 맨 오른쪽이 선배인데 아직도 또 살아계셔 선배인데 누굴까요? 예, 김영석 교수님. 거기서 상지대에서 철학을 그때도 전공을 하신 분인데 바로 요게 그 기숙사 앞에서 찍은 거고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분이 게페르트 신부님입니다. 네. 그래서 영성에 아주 큰 영향을 주시고 이때 소관으로 확신을 갖게 됐다. 네. 네. 그런데 유학은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는 모두 다 유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교구가 지명을 합니다. 유학 지명이라고 그래갖고 서울대교구는 많으니까는 그때 4명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대교구는 적으니까는 1명. 그 평양교구에서는 그때 하여간 안 보냈어요. 요 김수환 추기경님 때. 그래서 일본에서 전부 5명의 동성학교 출신이 공부를 했는데 상지대에서는 대구대교구는 상지대로 가고 서울대교구는 또 개이오나 뭐 이런데 좀 다른 데로 가고 그랬습니다. 네. 요분들이 네. 바로 그 일본에 갔던 요게 가운데가 김수환 추기경, 그 다음에 왼쪽부터 교회사 연구소를 만드신 최서구 몬시뇰,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건너뛰어 갖고 최익철 신부님, 김수환 추기경, 서울대교구 김종호 신부님, 1년 후배 강창호, 그 다음에 저기 김정진 신부님, 저기 소신학교 나중에 교장 선생님 하셨던 그렇게 했던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가끔씩 모여서 하는데 이때는 이제 학병 끌려가는 것 때문에 모였을 때입니다. 역시 전기문학의 정수는 이제 자료의 문제인데요. 이 시절 자료를 구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요거는 아마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됐었을 거고 판독을 이게 도대체 추기경님은 알겠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몰라서 살아계신 그 최익철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고깃값 많이 들었어요. 최익철 신부님 한 10번 찾아갔는데 이것저것 물어보느라고 그때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고기 사가고 과일 사가고 하여간 이거 자료 조사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일본 유학 시절에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도 살림이 어려울 거고 그쪽도 좀 뒤숭숭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창 시절이 어땠을까요? 그 늘 공습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는 그거하고 이제 학병 끌려간다 뭐 하니까는 요 학생들이 모여갖고 왜 모였냐면은 우리가 청진에 가면은 덕원 신학교, 예? 외관 수도원에서 하는 거길로 우리 도망가자. 그랬는데 거기 조치대에 한운사 작가라고 있어요. 옛날에 현해타는 말이 없다. 이 라디오 연속극 기억하시는 분 있죠? 그거 쓰신 분이 있는데 이 배 타고 싹 가다가 배 안에서 강제로 징용 거기에 지원서에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여기다 썼냐 하면은 종이가 배포되었다. 맨 앞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반발을 하다 즉석에서 소지품 조사를 당하고 어디론가 끌려갔다. 우격다짐이었다. 일본이 벌여놓은 대동아 전쟁,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에 내가 말려갈 줄이야. 그러면서 50년이 지난 지금 누가 우리에게 이 학도병 끌려간 걸 욕을 할 수 있겠는가? 그때 뭐 그냥 사람들이 왜 그때 학병 갔냐고 막 그러니까는 지금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강제로 끌려갔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학도병 징집과 관련해서 김수환 추기경님 당신 스스로 무슨 자료를 남기신 게 있습니까? 요 사진을 공개를 안 했어도 되는데 공개를 하셨어요. 학도병 이렇게 우리 끌려갔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공부하던 서울대교구 신부님들이랑 다 똑같은 날 1월 20일 날인가 1월 21일 날 끌려가셨어요. 12월 말에 3일 훈련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일본 놈들은 신학생도 전쟁에 끌고 갔다 그래갖고 전문대 이상 재학생은 하사관에 이제 그걸 해서 요게 하사관복을 입고 그다음에 요거는 대구교구에 나중에 그 계명대 총장했던 그 전 무슨 신부님이 하여간 그 신부님이랑 이제 사진을 하나 찍어놓고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일본 장교복이다부터 시작돼서 막 그래서 제가 전기를 쓸 적에 만약 추기경님이 일본군 장교였었다면은 전기는 내가 포기하겠다. 그래서 어디 자료를 찾아봤냐 하면은 치치만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하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서 이렇게 사진 한 장 찍고 부모님하고 기념사진 한 장 찍은 겁니다. 그러면 대동아 전쟁 가면 그때는 거의 다 80%는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온 가족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기념사진을 찍고 그러고서는 어디로 끌려가냐 하면은 괌 위에 도쿄와 괌 사이에 있는 치치치마 섬이라는 데를 끌려가는데 이때 일본에서 거의 한 8개월 훈련 받을 적에 사상 검열을 했는데 거기서 통과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등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하사관으로 훈련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대부분이 아니라 무조건 그거는 본토, 일본 본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병들은 섬으로 끌려가서 이 섬에서 나중에 미군 접수하러 이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분이 해병대 대령이 남긴 비망록이 미국에서 책으로 발간된 게 있는데 거기에 봤더니 이제 노역을 이 김은 한국인 학병들은 노역을 계속해야 되는 사병들, 스틸 솔저. 네, 그래서 이게 나와갖고 됐는데 왜 이게 이런 기록이 책으로 나왔었냐면 그 치치치마라는 섬이 일본군이 미군 조종사들이 추락했을 적에 그 사람들 잡아서 그 식인 바비큐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군들이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사령관이랑 이런 사람들이 전범 재판에 가서 사형을 당하고 추기경님이 그때 그거를 목격을 했기 때문에 증언하러 괌에를 다녀오시느라고 귀국이 늦었던 겁니다. 네, 패전을 했는데도 이 증인으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귀국이 늦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사진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그 유해 발굴입니다. 이게 유해 발굴인데 여기에 있는 요 분이 거의 김수환 추경하고 옆모습이 똑같고 귀를 갖다가 확대해서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물어보니까는 똑같은 귀래. 그래서 요게 그 김수환 추경님으로 이렇게 유해 발굴하다가 1년 반을 늦게 들어오니까는 그래서 이게 이제 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그 전에 한 번 어딘가 잠깐 소개됐는데 이게 뭐 무슨 사진인지 설명이 잘 안 됐었는데 그 뒤에 사진대에 보니까 괌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에 전범들 증언하러 갔다가 여기 가셨으니까 집에서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대구 거기 성모당에 가서 가족들이 어머니가 이모님들이랑 그냥 가서 눈물의 기도를 그냥 1년이 넘게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큰형님이 45년 12월 달에 사제 서풍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즐겁지가 않아. 왜? 그때까지 안 돌아오면 이거 죽은 거는 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빠밤하고 살아서 돌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귀국이 언제였던 건가요? 1946년 말 47년 3월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네. 거기 시노모세키에서 또 이 연락선이 그때만 해도 좀 뜨문뜨문 있어갖고 한 몇 달을 그 가만히 떼기 위해서 지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으로 나 살아있다 알릴 수도 없는데 가족들과 어떻게 만났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카톨릭이 또 이 교구들이 있고 신부님들이 있으니까는 대구 교구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형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대. 응? 그러니까 범어동 성당 보좌로 가 계신다. 그럼 범어동 성당을 가면 되겠구나.
그래갖고 범호동 성당을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추기경님은 우리 이 묵주반지들은 이 저기 어디야 기차고 이런 비행기 안에서고 이렇게 보면 서로 반가운 이런 연대감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서는 범호동에서 해갖고 부모님도 잘 계시다 그래갖고 이제 눈물의 상봉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어머님이 정말 꿈이냐 생시냐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제 그 공부를 계속하시게 되나요?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것도 사연이 있어. 큰 형님이 이제 뭐 장사를 하다가 잘 안 되셨대. 그래갖고 이제 미군 부대 옆에서 뭘 이제 그 당시에 미군 부대 지금 뭐 이렇게 납품하고 하는 거면 좀 되니까 그걸 해보려고 이제 서울에를 가 계셨는데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그랬더니 누나들이 집안에 신부가 한 명이면 됐다. 뭘 두 명씩이냐. 그러니까는 너는 저기 어디 뭐 섬에 가서 영어도 배워왔다고 그러니 그 형님을 도와서 집안을 좀 일으켜라. 그래갖고 서울에 형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형님 제가 거기 가서 이거 저기 요게 좀 이제 됩니다 영어가. 그러니까 형님 옆에서 이거는 추기경님이 직접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도우면은 집안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형님이 얼마나 솔깃했겠어요. 응? 뭐 저 같으면 야 그러자 그랬을 거야. 근데 큰 형님이 하루를 고민을 하시더니 그래도 안 된다. 나는 나 혼자 살 테니 너는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면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대구로 내려보냈대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대구교구에 주교님하고 얘기해갖고 다시 서울에 와서 신학교에서 대신학교 거기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대신학교를 다시 또 들어가셨습니다. 네. 이제 대신학교 과정 때 우리나라 역사에 또 큰 자취를 남기는 한국전쟁 6.25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추기경님은 그러니까 동창들이 깜짝 놀랐죠.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나왔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동창들은 이제 그때 막 신부님 되고 뭐 부제 되고 그런데 이제 추기경님은 그때 삭발례 시작하고 수문품, 강경품. 옛날에는 신부님 될 때까지 7품을 받아야 됐습니다. 7품. 그게 뭐 맨 처음에는 수문품, 문고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경품, 독서자. 요즘은 독서자가 평진자까지만 강경품. 그 다음에 3품이 구마사제하는 구마품. 4품이 복사하는 시종품. 그 다음에 차부제품, 부제품. 7품이 신품. 그래서 신부되는 품, 사제품. 이거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친구들은 친구들 신부님들 되면은 그 다음에 추기경님은 복사. 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 추기경님 고등학교 그 동성학교 동창 중에서 주교가 3명이 나옵니다. 그게 이때까지 그 한 똑같은 학년에 동창 중에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누구냐? 유명한 지학순 주교 맨 오른쪽이. 그 다음 왼쪽이 여기가 전주 교구장 했던 김재덕 주교님. 그 다음이 김수환 추기경님. 그 다음에 여기 사복 입고 있는 학생은 동성학교에서 상업학교에서 그 서울법대를 들어간 아주 똘똘한 학생이었었는데 감동 감화 받아가지고서는 친구들한테 다시 신부님을 여기 나중에 대신학교 들어가서 한 서울대교구 나상조 신부님 선종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카톨릭 회관 같은 거 짓고 이런 학생운동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셨던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부님들하고 같이 이제 동창 신부님들하고 하면서 하다가 따단 6.25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피난열차 타고 이제 했는데 이때가 최창조 주교님인가? 네. 예, 최창조 주교님이 10살이라서 길을 잃고 막 우는 거를 데리고서는 갔다. 추기경님이 그러니까는 최 주교님은 그 얘기만 나면 창피해 죽겠다고. 그런데 이런 데서 길 잊었다가 같이 데리고 내려갔어 봐요. 그렇게 이런 시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내려가서 대구 교구에서
거기 유스티너 신학교가 있었으니까는 신부님들하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부제품 받고, 그러고 이제 요거는 형님 신부님이고 여기 그 대구 대성당, 지금 계산성당 거기서 사제품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1951년입니다. 1951년. 근데 사실 지금 굉장히 이제 말씀 분량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있을 때 끝내시려고 아마 지금 듬성듬성 뛰어나가셨는데. 아니, 이거 다 하려면요 2박 3일 걸려요. 네. 한 번은 수녀님들 네 단체 수녀님들 모임을 했는데, 아니 마음 놓고 하라고 그래서 그냥 계속 하는데 5시간에도 안 끝나서 끝냈어요. 근데 이제 책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 한국 전쟁이 터지던 날 신학교에서 이제 공베르 신부님 축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죠. 네, 이제 공베르 신부님이 그 고등학교 때, 동성학교 때 신부가 되고 안 되고는 네 뜻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공베르 신부님이 김수환 추경만 구해주신 게 아니라 그 안성 본당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안성 본당, 안성도 구해줬어요. 어떻게 구해줬느냐? 프랑스에서 포도 묘목을 갖다가 미사주 만들려고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가 맛있거든. 우리나라에서 종류에 없던 포도거든. 그러니까 나눠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좀 충분해지니까는 나눠줘서 그게 뭐가 됐느냐? 계량종 나면서 캠블 포도. 그래서 안성이 포도의 동네가 된 거는 공베르 신부님 덕인데, 그분이 이제 저기 동성학교에 영성 신부님으로 오셨다가 그 다음에 여기 그 수녀원에 그 저기 대신학교 뒤에 거기에 옛날에 그 봉쇄 수녀원, 가르멜 수녀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수유리사가인데 거기에 이제 영성지도 신부님으로 오셨을 적에 이제 그 축일 해드린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꽝꽝꽝꽝 하고, 그러니까 해화동이니까 어디 미아리고개 그냥 넘어오면은 그게 거기서 포탄이 들려. 그랬는데 그때 김수환 추경이 뭐였었냐면 총급장, 그걸 데카누스라고 그랬대. 옛날에는 다 그 저기 라틴어 표현으로 있어 보이게들 표현을 했어요. 데카누스를 해가지고서는 학장 신부님하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오는데, 그 공베르 신부님은 나는 피난 안 간다. 인천에 또 인천교구에 동생 공베르 신부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두 분은 결국에는 죽음의 행진에 끌려가셔서 저기 중강진인가 거기에서 이제 같이 수녀님들하고 선종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성인 작업 그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날 당일, 그리고 정말 온 국민과 마찬가지로 신학생들 또 신학교의 풍경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사히 51년에 서품 되셨는데, 그러면 김수환 추기경님은 새 신부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성당에서 수품을 받았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 유명한 그 부복 사진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부복 사진 보셨어요? 없었습니다. 그걸 찾아 산만리를 해서 나오기가 찾아냈어요. 요거는 이제 상본. 천주여 나를 극련히 여기소서 성령 50. 이게 지금 시편 51장입니다.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2명이 받았어요. 그날 사제서품을. 자, 누가 김수환 추경님일까? 이 옆에 분이 정학원 몬시녀리예요. 대구교구에 외관 출신 정학원. 그건 마산교구에 나중에 계셨기 때문에 서울교구 분들은 잘 모르세요. 하여간 이분을 또 자꾸 그래서 이거는 또, 야, 너 이 사진 거기도 또 고기 사갖고 가야지. 과일도 사고. 여기서 2분 중에서 누가 추기경님이십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몬시녀님이 누구십니까? 이러고 물어보면 마음이 편한데, 이 신부님들한테 다 원로 신부님들은 추기경님에 대해서만 물어보니까 좀 어떤데 진짜 미안해요. 응?
그랬더니 이거는 이 사진이 어디서 났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안 갖고 계시대. 왜? 이때 빛이 들어와 갖고 살아남은 사진이 거의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거 나도 뽑아다 줘라. 예, 당연히 뽑아다 드렸죠. 누가 그럼 추기경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오른쪽에 계신 분이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왜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랬더니 옛날에는 형님이 오른쪽이었었어. 왜? 그 신학교를 일본에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늦게 좀 저걸 하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감수하신 그 조강 교수님이랑 교회사 연구소의 그 원로 신부님들 신발이 딱 이건 추기경 신발 맞다. 참 이게 확인하는데도 네. 힘들고 사진 구하기도 힘들고 그랬어요. 사진 구하시는 게 진짜 뭐 조금 그 근거라도 좀 잡혀야지 가서 수소문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참 다 얘기하려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는 참 힘들었다. 그냥 그쯤 하고 넘어가시죠.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벌써 9시가 돼 갔어요. 이 남은 부분을 어떻게 간략하게 해야 될지 저도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새신부 시절 그리고 안동 성당 이야기를 넘어가. 예, 간단하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새신부님 되고 나서 가족 사진 찍은 거예요. 어머니 표정이 참 절묘하십니다. 아이고 다 잃었다. 내가 영감 볼 면목이 섰다. 응? 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진을 보고서는 이 표정에 이게 진짜 어머니의 표정이구나. 그러니까 사제들의 어머니들은 평생을 참 눈물의 기도 속에 사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참 추기경님이 어머님도 그렇게 이 아드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참 절묘한 표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에타가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탁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꾸로 추기경님이 어머님을 이루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참 표정이 잘 저거했고, 그다음에 이제 안동에 갔더니 막 이렇게 그냥 도시의 80%가 폐허가 됐어요. 왜? 낙동강 전선이 여기인데 이게 무너지면은 대구가 무너집니다. 대구가 무너지면 곧바로 부산이기 때문에 막 미군이 폭격해서 철로 잘라놓고 이랬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그냥 막 이제 배급 주고 배급 타오고 미군 부대에 가서 이거 되니까 안동성당입니다. 네, 네. 거기가. 예. 그때는 수품 받고 나면은 그 다음날 발령나서 갔습니다. 하도 신부님들이 귀하고 안동성당은 그때 신부님이 약간 공석이었었어요. 그런데 신자들도 별로 없었대. 왜? 너무 배가 고파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몇십 명 안 남았대. 그런데 거기 옆에는 또 고아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고아원 또 얘기해서 특별히 썬키스토 렌치. 추기경님 수완도 좋으셔. 그래갖고 부산에 가가지고선 또 막 돈도 얻어오시고 그랬더니 대구교구 주교님이 너 이렇게 많이 얻어왔냐? 우리도 좀 나눠줘라. 그래서 나눠줬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뭐 그러셨다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근데 그게 끝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영어 잘하고 외국어 잘한 게 하여간 큰 영향을 줍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한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는 좀 가면은 이제 여기 2년 반 있다가 대구 교구청으로 왔습니다. 여기 이제 교구청에서 이제 주교 비서 신부님이 되셨고 여기 최덕홍 주교님인데 이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거는 추기경님이 평생 발설을 안 하셨고 찾아낸 사람도 없었는데 제가 가톨릭 신문 옛날 거 추기경님이 그러니까 대학 시절 들어갔을 때부터 한 축세판 그걸 갖다 한 장씩 그걸 하는데 뭐가 나왔냐 하면은 김수환 스테파노가 그러니까 신부 김 스테파노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로마에 있는 교황청 포교성 내에 그 피데스 통신이라는 데에 대구교구 통신원이 됐다. 그러니까는 교구 활동을 뭐 이렇게 좀
제보해 주실 분은 제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통신원이 페이데스 통신원 이 대구 대교구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뭐 하나 했더니 추기경님이 이건 다른 데다가 신문에다 그때 쓰신 거예요. 신문에, 가톨릭 신문에. 거기에 뭐라 쓰냐, 그때부터 유럽의 가톨릭의 소식을 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접했던 게 가톨릭 액션. 이게 일제시대 때는 가톨릭 진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엔 가톨릭 운동으로 번역이 됐고,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 가톨릭 농민의 뭐 JOC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전후에 그게 너무 힘드니까 가톨릭 이 교구에서 신자들끼리 힘을 합해서 좀 권리를 찾고 생산자하고 그 농민들 운동도 하고 이제 그러자는 운동이고, 그 비오 12세인가 그러니까 그분이 가톨릭 운동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가 들었냐면 전쟁 구호품 꼭대기에 오면 와 릴리프 서비스, 전쟁 구호. 이게 우리나라도 혜택을 받았던 거예요. 가톨릭 운동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책을 막 봅니다. 그러고서는 당신이 이때까지 평생 이것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근데 가톨릭 신문에다가 5회에 걸쳐서 가톨릭 운동을 위하여 한국에서도 이제 가톨릭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가톨릭 공동체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평신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러면서 역사적 반성도 하고 우리가 자기 비판도 하면서 이거를 갖다 해야 된다. 이 두 번째, 여기 보면 넘버 2.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과 출판 사업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실패했던 원인이 훈련 부족, 정신적인 면에서 훈련 부족이었었다.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교구들에서 신부님을 좀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서 가톨릭 운동을 갖다 우리나라에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제 그리고 독일 가톨릭 청년 운동의 이거를 참 왜 이렇게 독일 쪽, 이게 상지대에 가셨을 적에 예과 2년 동안 독일어를 하셨습니다. 왜? 신부님들은 그 철학책을 봐야 되는데 철학책은 다 그때는 원서가 독일어 원서였었기 때문에 독일어에 있어서 독일어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독일의 예를 들고 이러면서 이걸 해야 된다. 근데 교구에서 뭐 관심도 없고, 거기 독일어도 뭐 그때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셨겠어요. 그걸 갖다 공부하러 가겠다는 분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당신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 대구대교구에는 벨기에 그 루뱅 대학, 거기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비슷한 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평신도도 가고 신부님도 가고 그래서 거길로 간다고 그랬다가, 그때 마침 그 전에 상지대에서 영성교수를 했던 게페르트 신부님이 한국에 서강대학교 설립하려고 들어오셨다가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신부님 저 벨기에 갑니다. 왜 가냐? 저 가톨릭 액션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벨기에 루뱅 대학 가서 그런 게 없는데 그걸 하려면 어딜 가야 되느냐? 여기에 독일의 민스터에 가면 회프너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거의 박사다. 아버지다. 아이고, 난 이거 벨기에밖에 못 가는데 유럽 가면 다 가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금일봉까지 주셨다. 기차값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회프너 교수를 찾아갔대요. 그 소개장을 들고.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는 학교를 다니려면 독일어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서 독일어 이제 입학 시험을 보는데 그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독일에서 강연할 적에 독일어로 원고 쓰신 거예요. 잘 이게 있으셨다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민스터 대학원에 학생번호 8049번 학생증을 받았는데, 참 그때 우리 추기경님 인물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는데, 여기서 뭐랬냐, 그 요셉 회프너 교수를 만나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교 사회학 이론을 하고 그게 결국에는 교회 현대화, 교회 쇄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하는데 이론적 바탕이 되는 그 이제 좋은 자로 이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선행학습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톨릭 사회론이라는 책으로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번역이 됐는데 회프너, 추기경, 지음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원서고. 이게 뭐냐면 가톨릭과 인간 존엄,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사회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두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강조하는 학문이다. 사랑, 서로 사랑하세요. 성경에 물론 있죠. 그렇지만은 이 신학적 근거는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에 지도한 영향을 준 이 그리스도교 사회학의 그거라고 인간의 존엄, 사회 정의, 이게 다 이때 이제 배운 겁니다. 거기 대학원에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바티칸 공의회 문헌 공부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김수환 추기경을 있게 한 결정적인 고리가 된다면 역시 바티칸 공의회인데요. 결정적인 게 그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또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는 추기경님이 인터뷰할 적에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셨어요. 근데 글로는 많이 남기셨어요. 당신이. 그러면서 이제 노동운동이, 그러니까 추기경님은 무슨 당신이 그랬어요. 난 진보주의자가 아니다. 지극히 가톨릭적인 그거를 말로 했을 뿐이다. 가톨릭이 뭐냐? 노동자가 빈곤 때문에 저임금에 동의했다면 그 노동자는 자본의 폭력에 굴복한 거냐, 계약이 잘못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론을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갖고 이것도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토론을 활발하게 했던 분이 또 한 분의 교황님이 계세요. 누구냐? 베네딕토 교황님. 16세.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베네딕토 교황 아련하러 가니까는 김수환 추기경 잘 있습니까? 그래서 예, 잘했습니다. 나하고 옛날에 토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추기경님이 이렇게 자기는 안 나타내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노동에 대한 것이 다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다. 그게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 그게 사회 정의의 두 기둥이다. 이런 걸 이제 막 배우고. 그러니까는 추기경님은요, 70년대, 80년대 반정부 구호를 외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을 존엄하게 대우해 주십시오. 노동자를 대우해 주십시오. 정의롭게 해 주십시오. 그 딱 세 마디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의 가장 중요한 인간과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게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고, 짜잔, 바티칸 공의회가 그냥 전율 속에 열렸는데, 교회 현대화, 아조르나멘토, 그 다음에 갈라진 형제교회의 일치운동. 그래서 교회 현대화를 위해서는 베드로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라. 중세식으로 문을 닫아서는 이제 가톨릭이 이 사회 속에 못 나간다. 교회는 세상과 서로 말을 해야 된다. 교회의 젊음을 회복하라. 교회는 사도 시대로 복귀하라. 그게 교회 현대화와 교회 쇄신이라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키워드인데, 그거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런 말들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석한 주교 신학자들이 정리한 메시지에 다 나온 겁니다. 교회도 지배가 아니라 봉사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뭐라고 다그쳐?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세요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그게 왜 사랑을 해야 돼? 인간의 존엄성, 사회 정의. 네, 2차 바티칸 공의회의 변화는 교회 안의 회오리와 같은 변화와 갈등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근데 아니 회프너 그 교수가 이제 뮌헨 교구 대주교로 발령이 서품을 받아서 이제 또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는 독일은 도제식 교육이래. 박사교육이라는데 스승이 떠나면은 딴 스승 찾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유 저 주교님 갈게 그랬더니 그래 돌아와라. 그래가지고서는 오니까는 아 저 어느 본당으로 갑니까? 본당은 무슨 교회 현대화를 배웠으면은 가톨릭 신문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게 임무다. 그래갖고 사장 신부로 발령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때부터 이게 다 뭐냐? 공의의 문은 번역하는 겁니다. 신문 한 면. 이게 교회 헌장이 이제 발표되면. 이거는 그 유명한 현대 세계 속의 교회 3억 헌장은 이거는 지금도 이만큼 돼요. 그걸 갖다 쫙 해서 그냥 외신 들어오는 거 그대로 받아가지고서는 밤새고 번역을 해서 그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밥 먹을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밥 대신 비타민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공의의 문헌에 이렇게 해서 교회 3억 헌장을 이렇게 번역을 아주 저걸 합니다. 그래서 3억 헌장은 현대사회에서 사회정의, 인간의 존엄, 공동성이 공동선. 그러니까 선이 국가를 위한, 독재를 위한 공동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동 이익이 돼야 된다. 이제 그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저걸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사학위를 못하고 오셨지만 오셔서 이제 가톨릭 신문 사장을 지내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신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교황청에서 그러면은 이제 마산 교구를 새로 하면서 여기서 주교가 돼 갖고 한번 알려봐라. 주교 되면 이제 주교회도 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산 교구장이 이제 되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한번 주교 때는 이제 또 한번 수명 서약을 이렇게 부복을 하고 그 다음에 대주교나 추기경 때는 안 합니다. 왜? 대주교나 추기경은 다 주교급이라고 그렇게 치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래서 근데 또 한 번의 결정적인 또 어떤 변환점이 오는데 이거를 좀 하시다가 보니까는 우리나라 주교회의에서 그때 윤공희 주교가 그 의장이었었는데 굉장히 바빴어요. 뭐 때문에 바빴냐면 서울대교가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빚쟁이들 문제 해결하느라고 노말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추기경님이 부의장 할 때니까는 가십시오. 그래갖고 여기 가갖고 뭘 했냐 하면은 이제 유럽도 돈이 없다. 못 사는 나라들 신학교 각자 도생하세요. 그리고 이종혼, 그러니까 혼종혼 이런 거 이도교들과 결혼하지 않게 하는 거 좀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는 추기경 딱 10분씩 발언하는데 이제 추기경님이 딱 일어나서 10분에서 신학교 이렇게 해서 원조를 중단하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 지금 가톨릭 신자들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이거 신학교 문 닫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는 이거 계속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뭐 아시아, 아프리카 주교들이 막 손들고 맞아요. 우리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특위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됐으면 이렇게 되겠어. 또 하나는 이제 혼종혼.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유교의 나라라서 전부 다 절에 다니고 불교의 나라고 이거 그걸 허락을 안 하면은 이것도 망한다. 그러면서 뭐를 인용했느냐? 그 짧은 시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아까 재일치 있죠? 아니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못하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거기다가 사도 바오로께서 고린도에 가셔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부인을 뭐 그러면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월북했다고 내가 그 여자를 버려야 되느냐. 이게 옛날에 거기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교도라고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기에
거기에 교회 나가서 이제 했던 그거를 갖다가 10분 동안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성서, 야, 좀 있어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탁 하고서는 그 특위원으로 피선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또 이제 왔는데 강화도에서 그때는 방직 공장이 많았어요. 양말 공장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또 카톨릭 노동 청년회 JOC 회원들을 다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 탄압인 동시에 종교 탄압이다. 그래서 주교회의가 들고 일어났는데 또 추기경님이 제2차 바티칸 문헌 까삭하니까 주교단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딱 했더니 교황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한국 주교단이 이 사건에 대해서 슬기롭고 확고한 태도로서 교회의 사회정의에 대한 가르침과 그 실천에 기여했다는 격려서한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각인이 되니까는 뭐해? 서울로 올라와라. 그래서 서울대교구장이 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교황청에서 우리나라 사정을 얼마나 안다고 그걸 갖다가 서울대교구 출신도 아닌데 그렇게 하겠어요. 마산교구장을 몇 년 하셨습니까? 2년 딱. 그러니까 제일 말단 주교가 대교구장이 된 거예요. 네,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서 이충렬 선생님은 주교회의에서 발언하셨던 그 10분간을 주교회의의 큰 물줄기를 바꿔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절대로 과장은 아니셨나요? 아니요, 절대로 과장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유럽 주교들은 그걸 통과를 시키려고 그랬었대요. 왜? 그 당시가 다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반발하는 이 보수적인 주교들이 워낙 많았던 시절이라서 그냥 다 보수화 이런 쪽으로 가서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일어나가서 그거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했다 하고 그 당시에 기록을 어느 정도는 언론 기록입니다. 물론 제가 뭐 바티칸 문헌을 어떻게 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언론에 나온 걸 그렇게 해서 그거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서울 대교구장 착자로 시작되는 인간 김수환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때부터 이제 불면증은 이때부터입니다. 이때 이제 3억 목표를 발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세상 속교회라고 그러신 거예요. 세상 속교회가 뭐냐? 우리가 왜 세상에 들어가? 우린 교회는 교회지. 이렇게 돼서 이제 원로 신부님들하고 또 설득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는 머리가 그때부터 지끈지끈 하는데 서울로 보낸 이유는 교황청에서 서울대교,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대교구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맞게 개혁을 시켜라. 소명을 받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또 이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병인 박해 때 순교자 24위. 그게 이제 드디어 성인, 그게 이제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바티칸에 이제 가서 베드로 성당을 탁 갔더니 김수환 추기경이 집전하셔. 금빛 이거를 입고서는 쫙 여기 보면은 집전을 합니다. 외국인의 신부님들이겠죠. 보좌를 받아갖고 이 대단한 거예요. 그때 코리아 그러면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때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런. 그때 라틴어로 다 할 때니까는 미사를 라틴어로 탁 하는데 이때 바티칸 공의회 때문에 복음은 한국말로 해도 된다. 그래갖고 이제 복음은 한국말로 하고 집전은 바오로 6세가 김수환 대주교 훌륭히 잘했어요. 아이고 교황님 고맙습니다. 딱 표정이 나오죠. 잘했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이래갖고 딱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교황청에서 이제 이 정도면은 뭘 맡겨도 다 하겠구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알렐루야 우리의 영광 김수환 추기경 세계 최연소 추기경이
서임이 되신 겁니다. 바티칸에서 서임을 받고 귀국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보통 그러니까 바티칸에 갔었다가 오는 길에 그때 발표가 났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적엔 몰랐어.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갑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갔다가 이제 오니까는 이걸 하니까는 뭐 일본에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제일 또 해준 게 영성 신분이었었던 게페르트 신부님이 서강대 다 만드신 다음에 다시 일본에 가서 계시다가 김추기경 축하하고 그래서 아이고 오보 아닙니까? 그랬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서울대교육 명동에 그냥 신문 기자들이 추기경이 도대체 뭐냐? 응? 한문으로는 옛날엔 다 한문으로 썼잖아요. 또 한문으로는 어떻게 쓰냐? 근데 뭐 주인공은 없었고 그래서 자우지가 그 다음 날 그러니까는 그냥 그때는 벌써 이렇게 추기경하면은 사이도카라고 그랬어요. 이거 옛날에요. 예? 옆에 오토바이 탁 해서 이 에스코트 해갖고 명동성당회를 이제 갔다. 그래서 이제부터 추기경의 시대가 시작이 되지만은 그 짐은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었다. 그래서 추기경님한테 그 가톨릭 그 실업인들이 예물로 캐딜락 승용차를 사주셨대. 이거를 저기 장익주교님한테 들었는데 이거 증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또 가톨릭 신문 다 뒤졌더니 요만하게나 있더라고. 그랬는데 이때 저기 그 성심 수녀원의 주매분 수녀가 추기경님 이런 차 타고 다니면은 뭐 세상 목소리도 안 들리고 냄새도 안 나서 뭐 편안하시고 이제 널널하시겠네요. 이제 이러고 한번 쪼셨대. 그랬더니 추기경님쯤 되면은 그래도 어떤 분은 혹시라도 수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을 텐데 추기경님은 아이쿠야 내가 잠시 붕 떴었구나. 그래서 일주일 만에 승용차를 캐딜락을 다시 돌려주시고 낮은 데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낮은 데로 가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원튼 원치 않았던 그 정부의 독재 아래 맨 앞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셨어요? 추기경님이 요즘 이제 그 사람들에게 추기경님이 계셨으면 뭐라고 그러셨을까? 적어도 제가 한 가지 아는 건요. 그때 저기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도 뭐라 그러냐면 난 이제 목소리 안 내도 된다. 왜? 너도 나도 다 목소리를 내는데 이제 내 목소리는 필요가 없다. 그 당시에는 내가 왜 목소리를 냈냐. 무서워서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니까 나라도 냈어야 됐기 때문에 했는데 추기경님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극악적인 발언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갖고 추기경님이 가장 그 인상 깊었던 토론이 다른 신부님들하고 토론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과의 1시간에 걸친 토론이었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 이게 뭐 노동운동을 이렇게 하면 가톨릭이 들어와서 하면 공산이 망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노동자도 공장에 들어가면 이게 다 걸레가 돼서 나온다는 우리 B52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참 어린 시절에 그 기찻길을 갔다가 고무신을 못 신고 가고 아끼기 위해서 이랬던 거 참 중요한데 어린 시절은 못 살지 않으셨어요. 제발 조금 살게끔 해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외교적인 그러니까 토론을 그만큼 잘하셨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기분 좋게 오케이 내가 쓰는 이건 해줍니다. 그래도 또 이제 또 딴 거 또 나오면 또 부딪히고 그렇지만은 끝까지 서로 존경하는 관계는 유지를 했었던 거고 심지어는 전두환 대통령한테도 나중에 추기경님이 이랬어요. 사회개혁은 이때부터 혁명이 아닌 사랑으로 해야 된다. 바티칸 공의에 혁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지. 근데 가장 문제가 이 빈부격차고 갈등, 물질주의다. 지금도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혁명이 아닌 이게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그랬어요. 추기경님이 왜 나를 자꾸 좌파라고 그러느냐. 난 좌파 아니다. 난 가톨릭파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파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후다닥닥 이제 저걸 하면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교회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존엄성 강조에 대한 목소리는 내겠다.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번엔 또 진해 공간에서 4시간 얘기하세요. 4시간. 너무 불쌍하다. 직강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 막 이제 명동성당이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동일방직 똥물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서는 추기경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추기경님이 이분들하고 길거리로 나갔냐면 아니에요. 그냥 얘기해갖고 다시 복직하게 해줬어요. 그러고서는 이거는 시흥 전진상 이런 데 가서 농민운동 이렇게 막 저기 목동 철거될 적에 가가지고서는 그렇게 하고 교도소 가고 양평동 철거청 가고 이러면서 쭉 가라다 박정희 대통령 했을 적에 가서 그거고 명동성당에서 이렇게 해드리고 서로 그런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이거 막 했을 적에도 가서 좀 풀어주세요 하고 탄원서 썼어요. 탄원서. 추기경님은 한마디도 격렬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광주 때 좀 쓰다 보니까 감정이 그래서 이거 내가 이걸 쓰면 사람들이 와 일어나겠구나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덮었었다는 그 기록을 남기셨어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계속 낮은 데를 가면서 그래도 한국 가톨릭의 103위 성인 이걸 한국 가톨릭이 드디어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기적을 여의도의 기적 기억하시죠? 쓰레기 하나 없이 빛나는 전통 이거를 갖다가 성인 이 103이 봤는데 보통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톨릭이 큰 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됐던 거고 교황님 오신 거고 뭐 이러면서 좌우지간 쭉 그걸 하시면서 어쨌든지 추기경님은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이 돼서 낮은 곳으로 가시는데 어디까지 낮은 곳으로 가셨느냐? 용산 성매매 여성들 쉼터에 가셔갖고 잠바 입고 가셨어. 왜? 신부님 옷 입고 오면은 주변에서 금방 소문 난다고 그래갖고 입고 가고 이제 자꾸 들락거리니까 소문은 났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가서 윷놀이 그러니까 한 번만 간 게 아니에요. 이때는 사복 이렇게 썼는데 가서 어느 정도까지 같이 어울려 지냈었냐. 막걸리도 마시고 담뱃불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추기경님이 말판도 속이셨어. 추기경님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극악스럽게 추기경님이 세상 믿을 놈 없다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러니까는 왜 속이셨냐 그랬더니 답이면 나도 따야지. 그러고선 그거 돈 내갖고 나중에 막걸리 사주셨. 이 세계에서 가톨릭사에서 지금까지 주교급 이상 중에서 성매매 여성들에 가서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은 막달레나 누가 돌을 던져 여기에를 가서 한 10여 년 같이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여인이 죽었대. 그러니까는 저기 용산 옆에 거기 삼각지 성당에다가 전화해서 장례식 좀 치러주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이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용산의 여인들이 아무개가 죽어서야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그리고 그날 영업을 다 하고 버스를 3대를 대절해서 소복을 입고 삼각지 성당에 가서 미사를 봉헌하고 나도 서로 그랬대. 나 죽으면 천주교 이거 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서는 벽제 화장터에 가서 한없이 통곡을 했다. 그렇게 눈물을 닦아주시던 추기경님이셨고 그거는 인간에 대한 사랑, 존중 이것은 결국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갖다가 몸소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이셨다. 여기까지. 네, 이 전기 작업 중에 가운데 정말 냉정한 관찰자 입장도 되셨다가
열렬히 그분을 사랑하게 된 연인의 입장이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일생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다고 보세요? 그거를 뭐 언제 그게 하여간 서울 대교구장 하시고 나서는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갖고 여기 보면 흉터가 있어요. 그게 뜸 뜨다가 생기신 흉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거는 역시 87년 명동성당에 들어왔을 적에 그때 공권력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것이 평생에서 가장 힘들었었을 때가 이고, 그때 그 표정을 보면은 처음으로 제가 그 후줄근하다는 표정을 느꼈어요. 여기 나오는데 이게 학생, 이제 정부하고는 타협을 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강경파들이 우리 해산 안 하겠다고, 투표에서 해산이 많은데도 이거는 학생들 것만 치지 일반인 건 안 치겠다고, 그거를 3차례에 걸쳐서 설득을 하고 해산을 하기로 하고 나왔을 때 이 표정을 보십시오. 이때 해산을 안 하면 공권력이 들어옵니다. 명동성당에. 성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역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줄근하게 했던 이때가 제가 생각할 적엔 생에서 가장 힘들지 않았나. 그래서 학생들이 결국에 명동성당을 떠나고 이게 막 텔레비에 나오고 그때 평화롭게 끝났다. 전 국민의 승리다. 그거는 결국에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랑의 승리였었다. 과격하지 않은 사랑의 승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요,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약속 시간이 5분 정도 지나갔는데 이 책을 보면서 독자들이 무엇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참 어려운 거예요. 실천이라는 게. 참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거기 선종시 쪽에 명동성당 갔는데 그 근처에 장애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껌 팔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네. 자, 저거를 진짜 1,000원짜리나 2,000원이라도 줘야 되느냐? 저 사람들이 가짜냐 아니냐? 아니 좀 가짜라도 사실 2,000원 그 큰 뭐 없어도 사는 돈 아니에요. 줘야 되는데 그 순간 이게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구나. 근데 추기경님은 꼭 사주셨대. 이렇게 꼭 사주셨대. 그래서 제가 저게 실제로 가짜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기분 좋게 사주자. 그러니까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실천을 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게 아니라 중요한가. 네? 중요한가.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지막 추기경님은 눈은 아직 살아계세요.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내 거를 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느끼시고 실천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 보람을 느끼는 게 지금 동성 소신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거기 2학년 학생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신부님이 돼서 어떤 사목을 해야 될까 했는데 추기경님 책을 보니까 자기도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명으로도 나는 참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추기경님의 그 교훈을 표현한 책은 참 많지만 이 정말 생생한 삶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책, 이 책을 써주신 작가 이충렬 선생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